엄마, 우리 따님분 사줄 넣어주셨잖아. 나는 우리 딸 이렇게 보잖아, 사주를. 그러면 자꾸 가슴이 미어져.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이 드나 봐. 아마 그럴 거예요. 내 딸을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되게 똑소리 나고 하는 딸인데 왜 저러고 살까?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? 자꾸 안타깝고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인생이 아니잖아, 사실. 내 자손이지만 네. 나이도 있고. 근데 왜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치이고 살고 노력하는 아이인데 왜 뭐가 안 될까? 그리고 자꾸 얘가 사람들한테 치인다 그랬잖아. 내가 봤을 적에는 자꾸 문서적으로 관제도 껴 보이거든요. 관제도요? 이게 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관제이기도 하지만 이성으로서도 뭐 이혼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자꾸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3, 4년 전부터 더 많이 힘들어졌어. 그래서 얘가 홀로 서기를 잘 할 수 있을까? 네. 이것도 엄마는 솔직히 근심이고. 네. 이 친구분은 보면은 기술직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이야. 내가 사주가 여자로서 조금 센 사주야. 네.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도 아내분도 같이 돈을 벌면서 서로가 당당해야 되는 사주예요.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좀 많이 고뇌가 있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. 지금 이미 우울증이 있어요. 그랬구나. 그럼 이혼도 하셨어? 그냥 별거 한지 지금 8년째 돼가요. 8년째. 아직 이혼은 안 했고 응. 애기들이 어리니까 응. 딸아이가 애들이 클 때까지 애들이 지들이 나중에 부모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틴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. 본인이 버티는 거죠? 그쵸. 그쪽은 해달라고 했는데 그치. 그쪽에서 이제 그래서 관제가 자꾸 보이는 게 이게 관제가 결국에는 법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인가? 작년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. 그쵸. 네. 꼭 처벌 이런 쪽이 아니라 네네. 이혼도 나는 관제라고 보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근데 그게 지금 껴있다. 네. 근데 나는 차라리 이렇게 진짜 바보 멍청이처럼 살 바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안 먹혀요, 걔한테는. 왜 그런지 아세요? 아이들은 핑계야. 솔직히 말하면.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 저도 미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아니야. 하거든요.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의 해소가 안 된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 뭐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짓거리는 다 해보고 포기가 되면 인정이 빠르거든. 이분은 그러지 못했어. 못했죠. 왜 내가 더 많이 사랑했나 봐. 내가 봤을 적엔 그래. 근데 이거를 겉으로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돼요. 네. 따님이. 네. 툴툴대고 좋으면 더 툴툴대는 스타일이지 여보 왔어요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야.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정말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예쁘게 표현을 난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방은 인정받길 바라는 사람이에요. 남자로서. 네. 내가 많이 부족해도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너는 나를 좀 존중해줘라고 하는 스타일이야. 옛날 가부장적인 스타일 있죠.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다 용서가 되는 사람이야. 남자분은. 네. 근데 여자분이 그걸 예쁘게 표현을 해서 맞아 우리 여보 당신 사랑해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예쁘게 말하는 성격이었으면 남편분이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정이 좀 편했을 건데 저는 그러니까 딸한테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.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. 네. 그런 거를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밖으로 눈을 좀 돌리지 않았나 싶어요. 유난히 게임 쪽에 많이 걔는 게임 안 하면 큰일 나는 애야. 남편분이. 예. 첫애 때는 그래도 한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요? 딸아이보다 3살 아래예요. 그리고 솔직히 되게 봐봐 인정받길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. 그럼 결론은 그럼 상대방도 인정을 해주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면 서로가 잘 맞는데 이분은 내가 조금 나만 인정받길 바라는 사람이야. 내가 하는 건 다 용서가 돼야 돼.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. 그쵸.
근데 너가 하는 건 이유가 안 돼. 약간 이거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님 분도 봐봐. 처음부터 내가 뭐라고 했어요? 존중과 받길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봐봐. 따님보다 아래야. 3살 아래. 그럼 남자는 심리적으로 더 그런 게 더 생겨.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아니라 나도 남편이잖아. 나도 가장이잖아. 이건데 이게 너무 안 맞았대. 그래서 사실 이혼수가 있는 게 맞아요. 그리고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5년 전에 3, 4년 전에 끝나도 끝났어야지 우리 따님이 오히려 덜 힘들었을 거야. 나 아이 어린 거 빼고. 그니까 애기들 때문에 안 했다니까. 그니까. 제가 처음에 별거 얘기 나왔을 때 아예 그냥 때려치고 오라고 그랬어요. 애들 죽이 주고,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애들 한번 주고 살아보자. 정 안 되면은 우리 세 식구 뭉치면 못 살겠냐 주고 오라고 했는데 아유. 이제 제가 애들 키울 때 좀 비슷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못 버렸으면서 왜 나보고 버리라 하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. 엄마, 딸은요 자기 자식 못 버려.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도 못 버렸으면서 왜 나보고 하락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. 한데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차라리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데리고 와라. 아니, 저는 그냥 버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야 걔도 애 키우는 거 아니까 너는 절대 걔는 못 키운다. 다시 줄 거니까. 딸 그런 식으로 입장은 그게 했더니. 아니야. 응. 그러니까 엄마의 의미는 나는 알아. 네네. 따님은요, 그때 그 상황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거야. 그래서 엄마가 그걸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아마 들어먹었을 거야.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지금이라도, 아니,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, 시초에 내가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얘기를 했을 때에는, 엄마, 나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나 좀 받아줘. 나 좀 안아줘. 이거야. 왜요? 저는 얼마든지 오라고 했어요. 근데 첫 대답이, 야, 걔 못 키워. 그니까, 그냥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게 그리고 알게 그렇게 해주고 와라 이거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는 의지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야 본인 딴에는. 제 나중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그쵸. 거죠. 나중에 차라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딸이 알아들었을 거야. 근데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의지할 때가 필요한 거야 지금.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관심 받고 싶은데 나 힘든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걸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.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낸 게 우리 엄마는 딸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. 아니 저는 솔직히 걔들을 버리고 안 오고 데리고 와도 나는 한다고 했어요. 그쵸. 했는데 근데 첫째 걔가 생각하기에 딸아이 이제 답변인데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답변인데 애기들 그래도 15살 돼서 그때쯤 돼서 지가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못 놓는다 하길래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랬죠.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생활비를 주잖아요. 내가 볼 때는 그냥 거기에 변변치 매달려 않아. 있는 것 같아. 아니 부족하게 주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딸아이가 그냥 그거 때문에 그거에 그냥 젖어 그걸 있어. 갖고서 거기에 그냥 뭐해서 이제 아예 떠나오면은 생활비 안 줄까봐 그러는가 싶기도 아니지 하고. 양육비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건데 사실상 봐봐요. 또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잖아.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져. 네.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.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바보가 아니라 그냥 그거에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. 그거에 그냥 이게 편하다고 느껴져. 차라리 그래, 이 상황에는 이게 편하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엄마 말대로 그래, 이거라도 받아서 내가 이 애들 요맘때까지 키워서 뭔가 나와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는 평생 그 굴레에서 못 아니, 그러니까요. 벗어나요. 그것도 그럼 그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너 뭐라도 생각해 배우고, 받는 데서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거나 뭘 해서 좀 비자금을 좀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너 쓰는데 나는 못 쓰냐 이런 식이었어요. 둘 다 잘못됐어. 네.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못됐고 제가 애초에 맨날 그래요. 그치. 우울증 걸리기 전에, 애초에 처음에, 그래도 내 정신이 있었을 때, 야,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못 살리겠냐. 네. 와라, 애 데리고. 그래 놓고 엄마 정신 차리게 우리 해갖고. 둘이 다 그랬어요. 그치.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결 방안을 본인이 결정을 안 찾았으면, 해요. 빨리 했을 거야. 근데 그 시기를 놓쳤다라고 나는 보여지고,
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내 딸이니까 그냥 안쓰럽고 답답하고 가엾고 제가 왜 저럴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일단 본인이 이거 변하지 않으면요 안 변하고 본인이 결정을 확실히 지어야 돼 이거는. 제가 맨날 하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데리고 올 게 아니라 데리고 왔어야지가 맞는 거야. 엄마가 애달아 필요 엄마 아무리 애달아도 안 바뀌어 맨날 그래요. 맞아. 제가. 그니까. 예.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 속 썩이지 말고 따님은 이혼은 언젠간 하게 돼 있어. 네. 이미 끝났어 이 부분은. 네네. 근데 그냥 따님이 내가 그래도 너무 더 좋아했던 거에 마음도 솔직히 아직 남아 있고요. 엄마 말대로 그래 지금 생활비 주니까 그거 생활에 젖어서 네. 차라리 밖에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 혼자 키우면서 돈 벌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게 사느니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게 더 낫다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. 본인도 의욕도 없고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이거는 엄마가 옆에서 구슬해줘도 안 바뀌고요. 본인이 스스로 바뀌어야 되고요.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괜찮아 끄시면 돼. 아우 죄송합니다. 괜찮아. 끈다는 게 까먹었어요. 끄시.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방법을 찾아야지 엄마가 암만해서 막 울고 전 보러 다니면서 우리 딸 어떻게 해요? 라고 해도 안 바뀌어. 내가 봤을 때는 그래. 그리고 둘 다 똑같아. 그리고 누구 하나가 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에 네.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요. 얘가 안 되면 나라도 끌어줘서 이렇게 되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이라도 끌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야 서로 인정받기만 바라고 서로 나 잘났다고만 하니까 이 부부가 안 바뀌는 거야. 그러니까 실상 부부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부부가 됐다. 결국에는 어떻게 배려 없고 서로 이해를 못 하는데 부부로 살아. 근데 이미 저질러진 거 끝을 제대로 확실히 보면서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밖에 아드님이나 우리 어머님이나 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아이들을 데리고 오든 안 오든 우리 가족은 받아줄 의향이 있잖아. 있죠. 그렇게만 엄마가 그냥 계셔줘요. 우리 딸 아이가 언제든지 생각이 바뀔 때 이거에서 나와서 내가 그냥 안정적이게 내 식구들 속에서 살 수 있다. 이것만 엄마가 만들어 놓고요. 이제 더 이상의 터치 하지 마. 왜? 엄마 그랬잖아. 아까 아이들 아빠한테 줘도 걔 못 키워. 데리고 다시 올 거야. 너 키우라고 얘기했듯이 엄마도 그냥 딸 아이한테 선택권을 넘겨줘요.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야.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. 보면 답답해요. 당연히 제가. 답답하지. 네. 근데 제가 그렇게 답답해요. 하면 할수록 딸은요 더 그 굴레에 빠져. 왜?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존재야. 내가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어. 똑같이 생각하면요 사람이 그쪽에 갈 수 있어도 안 가. 듣기 싫으니까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만 하니까. 그리고 위로도요 한두 번 해줘야 위로가 되는 거지 나중에 잔소리로 들어. 요즘에 잔소리로 들어요. 그럼 뭐하러 해줘. 그 위로가 아닌데. 요즘에는 잔소리로 그 들어요. 엄마랑 싸우잖아. 아니, 야, 난 네 생각해서 얘기해준 건데 도대체 나한테 왜 뭐라고 하는 거야? 그럼 엄마는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.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자꾸 뭐라 그래?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더 이상의 엄마도 좋은 감정이 안 생겨. 야, 씨. 그럼 네가 네 인생 알아서 해. 사람이 요즘에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. 그치. 그럼 네. 엄마는 빈정상하잖아. 네, 난 제가 지 좀- 위한 건데. 나는 조금이라도 좀 덜 힘들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. 뭐 하여간 제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 저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싶고 다 부모 마음이 당연하지. 다르잖아요. 당연하죠. 근데 말을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엄마 지금 따님한테는 그냥 내가 너무 극한 상황에 안정적이게 갈 수 있다는 그 가족만 남겨주시고 더 이상의 잔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 위로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왜? 특히 또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. 아 하면 어로 듣는 경우가 많아. 자기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너 그냥 거기서 너가 알아서 해. 엄마 더 이상 신경 안 쓸게. 대신에 너가 너무 힘들 때는 엄마 손이나 너 동생 손 잡을 수 있게끔 엄마가 기다려 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. 딸아.
난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. 어떤 선택이든 너 의견 존중해줄게.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이분도 자기 이성을 찾아. 그게 지금 방법이야, 이거는. 제가 봤을 땐 이게 뭐 신병이니 뭐 신가물이니 이것도 다 필요 없고요. 본인이 그냥 본인 만족하에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괜히 이제 애들 학교 간 사이에 뭐 배우네 어쩌네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들 근데 수 있을 때 끝까지 다 하는 게 없어요. 왜냐면 어쨌든 40대가 넘어갔고 네. 자기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문제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자꾸 껴맞추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게 한계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.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게. 네. 그러니까 아이도 조금 안 좋고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. 그러니까 더 뭔가를 나설 수가 없는, 그리고 딸아이가 좀 당당하고 좀 이렇게 뭔가 밀어붙이고 성향이 안 되다 보니까 네. 더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가 좀 기다려줘야 돼, 이거는. 그러니까 어쨌든 이별의 수는 무조건 보여. 네. 근데 이게 엄마 말대로, 따님 말대로 시기 차이야. 이미 엎질러졌고 안 합쳐질 부부예요. 그렇게 둘이 있는 동안에만 아이들이 상처 안 받고 우리 딸 아이가 다시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기다려줘야 돼. 뭐라고 하면 궁지에 몰아주는 거밖에 안 돼. 그럼 더 못 나와. 그렇잖아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믿고 기다려주고 그냥 나 너 사랑해 얘기해주는 거. 그래야지 딸이 자꾸 더 마음이 끌어올라요. 그리고 자기도 이미 아닌 건 애초에 알고 있어. 근데 상황을 자꾸 껴맞추고 자기의 단지 놓지 못할 뿐인 거예요. 그치. 여기에 자기 나름의 미련이 있는 그 감정을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멈춰 있는 거야. 아니 보기에도 내가 볼 때는 미련이 있어 보이는데 절대 아니래. 아니야. 내가 봤을 때도 미련이 있어, 엄마. 그러니까 우리 엄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. 우리 엄마 여기다 자꾸 신경 쓰면 엄마만 더 아파.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건강하게 계셔야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올 때 안아줄 거 아니야. 그렇잖아. 그쵸.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너무 소갈이 하지 마요. 울지 마, 우리 엄마. 아니요. 그냥 가끔 그냥 답답하고.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가, 또 우리 엄마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? 그쵸? 나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. 제가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. 아니, 엄마가 가르치질 못해도 자기네들이 근성이 있고 자기네들이 생각이 똑바로 박히면 엄마 탓 안 하고 본인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. 제가 딸아이한테 둘이 그러지 말고 너라도 중심 잡으라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. 그래야 애들이 그치. 기댈 때가 있지 않냐고. 제발 너라도 중심 잡아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이미 그게 안 무너진 되는 것 사람은요,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게 근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아. 답답한 거예요. 진짜 한번 여기 데리고 와야겠다, 엄마. 근데 이 녀석이 왜냐면 이쪽에 신경을 안 써요. 솔직히 무속을 뭐 오라 뭐 이쪽을 믿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뭔가에 진짜 자기 내면을 끄집어내서 이혼 얘기 나왔을 때 친구들하고 증평사였거든요. 한번 그쪽에 가봤었나 봐요. 내가 싫은 소리 들었겠지. 근데 모르겠어. 내용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아직은 이혼이 안 될 거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냐 그러고 말았죠. 그랬는데 무신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.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죠. 감사해요. 이 녀석을 데리고 와서 응? 엄마 언제든 기회 있으니까 따로라도 오셔도 되니까 난 따님이 와서 내가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.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대하나요? 어떤가? 일요일 그거는 이제 나중에. 아니 말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촬영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.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속내를 좀 끌어내주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엄마의 감정은 제가 충분히 알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. 저는 괜히 그러다 보니까 자꾸
뭐야 좀에도 나는 저 덜 힘들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려고 하고 하는데 나는 좀 모았을 줄 알았더니 아예 없더라고.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, 속이 터지는 거야. 근데 그것도 봐봐 다 컸잖아. 자기 뭔가의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게 있을 거야. 그러니까 그걸 암만 엄마가 뭐라고 해봤자 엄마랑 딸 사이만 멀어져.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. 얘기해서 들을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되지만 못 들을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. 근데 하긴 옛날부터 제가 얘기하면 꼭 반대로 갔어요. 그치. 그러니까 어렸을 하지 마. 때부터 반대로 갔어요. 꼭 어깃장을 놓고 봤어 걔는. 그러니까. 유난히. 그리고 오기파면 더해 하지 말라는 듯 더 하니까 우리 엄마 좀만 기다려주세요. 끝은 그래가지고 날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.